지금 그 이재명 후보는 월요일 날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 참석을 했죠. 윤석열은 불참했다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요? 아임굿이라도 좀 보내드릴까요? 그러시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서 아임굿이라도 좀 보내드릴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은 한마디도 안 했고 사무총장 바꾸어라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네. 사무총장을 바꿔야만 당이라는 게 좀 이해가 좀 없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정당이라고 하는 게 그 정당명이 선관위에 등록할 때는 사무총장 이름으로 등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업자 등록증 대표는 그렇지. 사무총장 이름으로 돼 있죠. 그래서 당대표가 임명이 되면 가장 먼저 나랑 가장 잘 맞고 믿음직한 어떤 중진을 사무총장에 꽂는 거예요. 윤석열 캠프 쪽에서 사무총장 바꿔야 된다는 메시지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자리 내놨다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한기호 너무 앞서간 거지. 왜냐하면 당대표가 임명한 사람이잖아. 자기가 네. 필요해서. 그러면 당대표랑 서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협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준석이랑 상의 없이 언론에 대놓고 나 자리 내려놨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가 셀프로 치워드리겠다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딩은 한기호가 이제 이준석 당대표한테 다 이름했다 내 자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자체가 이준석하고 뭔가 합의가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김종인 측에서 아직 김종인이 자기 입으로는 나 전권 요구한 적 없다고 하지만 김종인이 어떤 전권에 대한 집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권에 대한 이야기가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그 눈치만 보고 한기호가 그냥 당대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를 바로 무시해버린 거예요. 김종인 님이 오신다는데 당대표 네가 왜 하면서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행동은 굉장히 예의 바른데 결과적으로는 거는 완전히 개무시당한 거지. 진짜 머릿속이 복잡할 겁니다, 이준석은. 아니 근데 이게 오늘 이게 최고위 회의한 거거든요. 월요일 오전에 하는 거. 근데 이게 지금 기분이 나쁘니까 오늘은 모두 발언 없습니다 하고 모두 발언 패스해버리고 나중에 오늘 윤석열은 오지도 않았어요. 고품격 이간질 방송 새날입니다. 지금 윤석열 선대위 출마 못합니다. 안 멋지다. 그러지나. 왜 국민 캠프 하던 계속 하면 되죠, 그냥. 아니, 하던 나중에 애들. 김건희가 선대위원장은 나오면 돼요. 그럼 되지. 딱 됐네. 총괄 선대본부장 하면 되겠네요.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지금. 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준석 탄핵하자고 저렇게 나오고 있고, 이준석 네가 왜 스포트라이트 받냐? 그 이야기를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송영길 대표 욕할 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그런 상황인 거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거 있잖아. 저 사람들이 지금 지지를 이런 거 말고, 진실로 정권 교체를 하고 싶다면 안철수 힘도 빌려야 되고요. 홍준표 힘도 빌려야 되는데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지금 예정돼 있는 사람이 김종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명언이 나왔잖아요. 김종인을 얻는 자 홍준표 안철수를 놓치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워딩인데. 그러니까 홍준표하고 김종인은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잖아요. 홍준표가 김종인을 구속한 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하고 김종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김종인이 대놓고 안철수를 모질이라고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비아냥된 적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로서는 김종인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면은 대단히 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김종인도 마찬가지고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뭐 포카페이스가 되는 스타일도 아니고 자기랑 뜻이 안 맞는 사람이랑 같이 대화 자리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그러니까 김종인이 난 진짜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김종인이 나가면서 국짐한테 뭐라고 했어요. 쟤네들은 정말 아사리판이다. 완전 아수라장이네. 아비규환 일어난다 이랬어요. 이것은 뭐 안데 지금 문고리 3인방이라고 했어요. 문고리 3인방이 누구 얘기하는 건지 누구나 알죠. 권성동하고 장제원하고 박민식인가요? 맞죠. 박민식이라고 검사 후배.
얘네들 중에 지금 사무총장 시키려고 했던 애가 바로 권성동입니다. 권성동.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캠프에 있는 이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면서 김종인이 이렇게 질러버리는 상태야. 그 지금 윤석열 기분 되게 나쁘거든. 이 상황에서 같이 모여 앉아서 회의를 하고 준비를 한다? 근데 거기서 심지어 이준석이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준석이 사퇴해라 이런 얘기 나오고 전 얘네들 안에서 내부 자중질환으로 다 깨져버릴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걸 굉장히 환영인데 오늘 이 방송을 이 기사에 대해서 종편에서 나오는데 저는 한 가지 불만이 따로 생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윤석열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최고위 한 다음에 백브리핑을 안 했어요. 백브리핑을 안 했는데 기자들이 아무런 컴플레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지난주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백브리핑을 안 하니까 예. 기자들이 때로 몰려가지고 항의하는 걸 봤습니다. 얘들 지금 사람 봐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심한 게 민주당이 만약에요. 이재명 후보는 회의 참석을 안 하고 그리고 그 이낙연 후보는 난 도울 수 없다라고 토라져 버리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김동연 등의 뭐 심상정 등의 그 다른 대선 후보들과 싸우고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고 있잖아요. 네. 이준석은 안철수를 뭐 당신은 패널도 못할 사람이 이렇게 디스를 했고요. 실제로 그리고 홍준표는 못 듣겠다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벌어지면 민주당 어떻게 할 거야? 민주당 서훈대위 갈등 폭발 정권 교체 당하겠네 이런 뉘앙스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러니 우리가 언론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지금 여기서 얘네들이 지금 5명이 문제잖아요. 총괄 뭐 선대위원장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김종인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저기 김병준 교수, 네, 국민대 교수죠. 이 사람 데리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 다음에 홍준표가 도움을 줘야 돼요. 뭐 유승민 안 그렇다 쳐도. 그 다음에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당대표는 이준석이야. 근데 지네들끼리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김종인은 김병준한테 저 사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이래버리고 김종인은 안철수한테 이제 정치해서는 안 된 인간이야. 라고 얘기하고 이거 다 지네들끼리 5명이 똘똘 뭉쳐야지 2012년 같은 판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똘똘 뭉쳐야 되고 쟤네도 똘똘 뭉쳐야지 승부가 걸리는 판인데 쟤는 이 5명의 이 변수가 어디서 해결되냐. 해결점을 이건 IQ 240에도 못 찾아.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밖에 없어요. 김건희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온단 말이야. 뭐 김건희가 어디 점집 가서 뭐 사람이라도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어디 있는데 찾으려면 천공수습을 찾아가세요. 이건 뭐 아니 그 이야기 하려고 방법이 그러는데. 없어. 방법이.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윤 본부장님 한번 소환 좀 한번 해볼게요. 윤 본부장 야 정말 적절한 명칭 찾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언감생심 대통령이요. 검찰에 있을 때 무슨 뭐 상황 선대 본부장 정도로 하면 딱 맞는 우리 윤 본부장님. 간단히 말하면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저 리마 빌딩이 원래 걔들 캠프가 있었잖아. 근데 리마 빌딩이 아닌 다른 곳에 서초동에 또 다른 캠프가 하나 있었다 그랬지. 네. 그게 김건희가 총지휘하는 그러니까 껍질만 니마 캠프에 있었던 거예요. 광화문에.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지. 윤석열은 사실상 선거대책본부장이 김건희인 거예요. 저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 드린 적 있죠. 네네. 실제로 김건희가 선대본부 나와가지고 콩나라 팥나라하고 막 이러는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김종인이 맞닥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놀랍게도 김건희가 정치를 뭘 한다고? 그걸 하다못해 개나 저 뭐 사과는 개나 저 여딴 짓거리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마 그거 너는 못 넘을 거라고 봐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김종인이 그냥 안 찍고는 싶은 거야 이미지 때문에. 만약에 김종인을 영입을 못하면 윤석열 캠프가 굉장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종인은 허수아비로 영입을 하고 싶은데 상징만 갖고 김종인 캐릭터는 그게 아니고 만기 칠라미시잖아 이분도. 그렇죠. 내가 정권을 가져야 되는 사람인 거야. 이게 지금 좁혀지지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그 첫 작업으로 한기호 사무총장을 윤석열 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안 찍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민주당 사무총장을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바꿔달라 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선대위가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 언론들 대서특필해야 되는 거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튕기기 배짱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컨벤션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엄청 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뒤따르고 있는 윤석열을 간판으로 지금 쓰고 있는 그 배후 세력들이 김종인 없이도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빙고! 그러니까 지지율 높아서 그런 거야. 김종인한테 계속 배짱 장사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할배가 뭐 하려면 뭘 하겠냐. 일단 총괄선대본부장 직함은 줄 텐데 조직은 다 쪼개서. 그러니까 너는 그냥 껍데기만 앉아 있어라. 근데 이제 김종인 입장에서는 그 수가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지지율도 일시적이라는 것도 김종인 입장에서는 보이는 거고, 이게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없을 때 언론이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써갈지에 대해서도 훤히 보이니까 김종인 입장에서는 지 없이는 판이 안 돌아갈 거라는 거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또 김종인 입장에서도 계속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쉬운지. 이게 저희 98년 이런 게 있어요. 1차 시험을 첫 해 합격하면 영원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시험 자체를 별거 아닌 걸로 바라보게 된 다음에 진짜 승부인 2차 진검승부인 2차 시험 주관식에서 힘을 못 내요. 왜냐면 거기에 시험은 이 정도야라고 1차 시험 첫 해 합격했기 때문에 이게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혹시 우리 신민님 본인이 그러셨어요? 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거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윤석열이가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 지지율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지지율 뽕에 지금 취해 있단 말이에요. 지지율 뽕에 취해버리면 결코 당선이 될 수 없는데 지금 뭐 하나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윤석열 캠프 쪽에서. 뭐 지금 이제 캠프 해산했지만 김종인이라는 사람이요. 당선은 못 시켜도 낙선은 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아. 지금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선은 못 시켜요. 그치만 낙선은 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들이 김종인 한 거야. 그러면 당선시키는 사람을 킹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그럼 낙선시키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콩메이커. 뭐야. 킹킬러라고 해. 근데 이미 지금 캠프에서 비선 라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얘기 지금. 해봐. 아니, 왜냐면 지금 윤석열 캠프가 이마빌딩에 있고 서초동에 또 다른 캠프가 있는데 이 서초동 캠프는 국민 캠프, 걔네들이 말하는 그 윤러브닷컴에 있는 법률 대응팀이랑 또 다른 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또 돈 많네. 네. 근데 이 비선 라인에 이제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하는 김건희의 친오빠가 이제 선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가집 식구들이 한 몫씩 잡고 이러면은 골치 아픈 건데.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돈보다 한 10,000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패밀리 비즈니스 씨. 근데 이 친오빠가 이제 이름이 김진우입니다. 한간에 김건우란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김진우이고 이 사람이 이제 온요양원 그 양평에 있다는 그 이제 원래 최은순이 모텔에서 호텔을 만들고 호텔에서 요양원을 만든 그 온요양원의 지금 대표로 있는 거죠. 맞아요. 여기에 이제 법인 이름이 주식회사 ESIND인데 그 앞에 ES가 은순의 약자. 은순 IND 굉장히 있어 보이죠. ESIND. 이 사람이 지금 윤석열의 검찰에 있을 때 검찰 부하 직원하고 팀을 만들어서 비선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본부장 리스크 여기에 이제 사실 다 껴 있는 거죠. 본인 부인 장모 본부장 우리 윤 본부장님 사실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정도의 대가리면은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직책이라고 난 생각해요. 뭔 대선 후보야. 아무리 잘해도 본부장 정도. 우리 마차님 우리 새날 유튜브 본부장이에요. 본부장. 거기가 끝이야? 아니, 그러니까 본인 부인가 언감생심 이런 자가 대통령 후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무튼 지금 그런 부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아까 말한 그 야수님이 전곡을 찔렀는데 지지율이 잘 나오면 아까 내가 민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저렇게 버팅기고 지분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야, 뭐 김종인 안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선거 지는 거예요. 항상 좋은 고점의 지지율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지율 좀 안 나온다고 민주당 탓하고 문재인 대통령 탓하고 그런 짓을 왜 해? 차곡차곡 하나씩 올라가면 되는 건데. 아무튼 그 본부장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거기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비리 구조에 놓여 있는 거죠, 지금. 거기다가 이제 약간 가십이었지만 무속 논란. 이게 장난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심지어 윤석열이 조국 장관 내 압색할 때도 날짜를 봤다니까. 택일했다니까. 예, 예. 그런 정도로 놓여 있는 거고 뭐 김건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모사꾼인 것 같더라고요. 말하자면 이런 거요. 어떤 사람 사주 잘 보는 사람한테 검찰총장 하면 되겠냐? 검찰총장 지금 제의가 들어오면 받아라. 이 기회가 없으면 사라진다.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언론 프레임이 어떻게 하느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모사꾼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상상이지만 김건희 씨의 그 수많은 공사 경험 때문에 그런 작전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닐까 공사 친다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업에 종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지금 이제 오늘부로 서대원 씨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럼 이제 현재까지 공식 등판한 사람만 지금 4명이 4명. 서대원이 사주 보는 사람이죠. 역술인. 이 사람 역술인이 이제 윤석열 옆에 이 무속인, 역술인 이런 사람들이 벌써 4명째 등장을 했는데 맨 처음에 나온 게 그 삼부토건과 관련돼 있었던 무정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천공스승이라는 사람 등장했고 그 다음에 건진법사 등장했고요. 요번에 서대원까지 하면 총 4명이 등장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제가 총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총장이 될 수 있다. 아직 제가 기수가 너무 낮은데 이번 놓치면 총장이 못 된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니까 제가 그러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될 수 없다 그러는 거야. 대통령은 될 수 없다. 근데 이 김건희가 돌아다니면서 저 서대원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또 구라를 치고 다니는 거잖아요. 평생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아니 대통령 나가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의미가 뭔지 몰라? 수형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재소자가 된다는 뜻이야. 이 바보야. 법무부 밤점 먹듯이겠어요. 참. 아무튼 지금 이게 묘한 게 부산저축은행 걸려 있죠. 이거 내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예. 네. 부산저축은행에서 그 남았던 1,100억 원이 지금 나눠먹기한 그 구조가 걸려 있고 그 처음에 윤석열이 출마 선언을 하려고 했을 때 따라다녔던 그게 삼부토건 조남욱 아들이고 그러니까 비리 구조 속에 어마어마하게 같이 구조 있는 윤석열 본인의 비리 거기다가 이제 실제로 고발당한 것들 고발 사주 포함해가지고 위험한 가족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들 위험한 가족입니다. 본인 윤대진 검사장 형 윤우진 뇌물수수 무마 의혹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 대출수사 제외 고발 사주 의혹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지금 영장 실질심사가 화요일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코바나 컨텐츠 협찬금 뇌물수수 의혹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국민대 수원대 서일대 한림성심대 안양대 근무 당시 제출 의혹서 허위 경력 의혹 사기 업무방해 이거예요. 장모 불법 요양병원 설립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은행 잔고 증명서 유조 사건 경기도 양주 추모공원 사업 관련 의혹 사건 걸려있는 것들이 다 이런 식이라서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일반 보통 이렇게 삐뚤어진 언론 환경만 아니라면 윤석열은 검찰총장도 당연히 못 됐을 만한 맞아요. 인간인 거잖아요. 예. 이미 언론 심판에서 작살났죠. 아니 이제 이미 죽었는데 지금 입건돼가지고요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본부장이 총 10건이에요. 10건. 10건 중에 하나만 지뢰 밟으면 쟤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쟤네 쪽에 있는 뭐 김병민이나 이런 애들이 평가하는 거 보면 뭐 지금까지 털었는데 털린 게 없다. 야, 웃기지 않아요, 진짜. 윤석열한테 세뇌가 됐나? 이거 누가 봐도 아니 지금까지 나온 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나와서 기소도 하고 수사도 그러니까. 하고 그러는 거야. 주가 조작만 해도 이정필이 도망갔지. 그리고 권오수는 지금 영장 실질심사 코앞에 있지. 그러면 나온 거거든. 그러면 김건희가 뭐가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만 뭔가 그 어떤 기소할 거리가 나오는 거고 어쨌건 간에 이 주가 조작 사건의 월계는 다 나왔어. 김건희가 이정필한테 돈 맡김까지 나왔어. 그 이정필은 권오수가 소개를 해줬어. 그러면 김건희가 안 나가면은 나오는 게 없는 겁니까? 뭐가 나온 게 있냐고 물어보니 거짓말.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야기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일단 넘어가더라도 윤석열은 그 본인의 본부장 리스크 하나 그리고 하나 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해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다고. 아주 간단한 워딩이에요. 일단 첫 번째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의 지금 시대 정신이라는 게 양극화해서만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한일 무역 전쟁할 때 일본 제품 안 쓰기 운동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왜 했습니까? 일본이 역사적 반성을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에다가 자꾸 한국 책임인 것처럼 미뤘잖아요. 윤석열이 이번에 외신 기자들하고 한 간담회인지 기자회견인지에서 뭐 했어요? 아, 초청 간담회 한 거요? 그 초청 간담회 끝나고 외신 기자들이 도리도리하고 다리를 벌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했던 말을 보면 시대정신이랑은 쥐뿔도 없는 거예요. 한국이 현재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일본을 넘어서고 있는데 선진국형으로도요. 일본이 한국보다 못했던 거, 따라가지 못했던 거, 완전 폭망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예. 사실 그 첫 번째가 국민들의 그 참여도 있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지는 이 민주정부가 굉장히 인프라 잘 깔았던 측면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사의식하고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의 없음에 이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난 기자회견이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외교라는 게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굉장히 냉정한 거래라는 거는 모두가 이해하는 거지만 그 바탕에는 역사의식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들하고 외교를 할 때 실리 외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역사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외교를 하는 거지. 일본처럼 상대방 역사 자체를 완전히 왜곡하고 비뚤게 해석하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 지점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한 다음에 관계를 개선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본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역사적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이야기 안 하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일본하고의 관계가 없었던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라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진짜 이건 무식의 끝판왕인 거예요, 이거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한일 관계가 망가졌다. 난 뭐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고민을 했다 그러잖아요. 한일 무역 전쟁에 대해서 처음에 참모들이 대부분 일본과 화해라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일본의 고개를 숙여버리면 소부장은 더 이상 독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겨냈잖아요. 한일 무역 전쟁에 한국이 완성을 거뒀단 말이에요. KO패를 우리가 거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대법원이 징용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의 책임이 크다라고 판결 내려준 걸 갖고 일본이 어깃장을 부려서 한국 정부가 나중에 이 문제 해결은 우리가 모금을 해서라도 이 피해 보신 분들한테 그 배상을 해주자. 요 차원으로까지 갔는데 일본이 일부러 선거를 앞두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국부가 한국 탓하면서 계속 선동을 해서 한국이 박정희 때 이미 돈을 받아가 놓고 또 받으려고 한다라 같은 선동으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이 역사 몰라 얘는.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게 해봐야 2년 전 일인데 당시 기록에 따르면요, 이 한일 무역 전쟁이라는 게 일본의 아베가 자기 국내 정치용으로 내가 팔 하나 자르고 너희 나라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우리나라를 공격을 했었던 거예요. 만약 여기서 우리 숨통을 끊어버린다 했는데 우리가 굴복하고 들어가면 윤석열이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정치용으로 이걸 이용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 중론이 일본과 좋게 지내자였어요. 여기서 싸우다가 큰일 난다 했어. 그 부담을 안고 우리가 이겼던 거고, 그다음 이 한일 무역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국내에서 평가가 뭐였어요? 제2의 광복이다였어요. 이것은 우리의 소부장의 제2의 광복이다인데 이런 역사 인식이 1도 없는 이 윤석열은 어디서 태어난 걸까? 윤기중이죠. 혹시 오사카가 고향이 아닐까요? 뉴라이트 윤기중 아들이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야기 길어졌고 그 다음에 종전선언도 반대했죠. 이건 진짜 미친 짓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건 내가 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 그 총선 들어갈 때쯤에 자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을 하길래 그 당시 자유한국당 등에게 한 말이에요. 국민들 다수는
남북 관계가 좋아서 평화적으로 유지가 되면 좋아한다고. 근데 구구에만 계속 손짓을 하는 거예요. 대책도 없는 놈들이야. 이런 애들은 뭐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핵우산 써야 되네. 우리도 핵 가져야 되네. 이러고 자빠졌잖아요. 정말 위대한 지도자는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전쟁에 이기더라도 우리나라 국민 누군가는 죽거나 다칩니다. 이런 상황들을 전혀 이해를 못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떤 개념도 없는 아까 말한 시대정신이라는 게 양국과 해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한반도에 분단된 지가 벌써 1950년 이전이니까 1948년 뭐 이런 정도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70년, 80년 지나서 이제는 통일을 하지 않더라도 남북 간의 평화를 만들고 자유왕래하게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종전선언 반대. 왜? 얘가 반대한 이유는 되게 간단해. 선거에 불리할까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종전선언 대신에 하자고 하는 게 남북미 3자 회담을 뭐 상시적으로 하자 이런 진짜 개 헛소리를 하던데 종전선언이 대한민국에도 필요하지만 훨씬 더 절실한 곳이 미국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아시아에 중국 하나로 충분합니다. 아시아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중국이 서로 적대하는 국가는 중국 하나로 충분해요. 예. 근데 그 북한처럼 통제가 안 되는 나라가 적대하는 관계로 계속 유지되는 건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만 그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미국도 아시아 시장을 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북한하고의 다른 관계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종전선언 없이 그 남북미 3자 회담 상시적으로 하자 그러면은 그 미국이 좋습니다 하고 할 것 같아요. 그게 말도 안 말도 안 되는 되는 소리고요. 소리죠. 추미애 장관이 그런 얘기 했어요. 윤석열은 일본 구구 주장과 같은 입장이다. 외교의 ABC도 모른다. 그러니까 뭐 이걸 간단히 내 언어로 해석하면은 무식한 새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의 외교에 관련해서 네티즌 반응도 한번 볼게요. 실제로는 이게 안 알려지고 있고 이런 보도를 안 하니까 문제인데 아무 말 대잔치 중 외교는 어떻게 할래 물어보니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그런 시진핑 바이든 압수수색 하려나? 아니 세상에 외교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미친 새끼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교는 한국 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국제법이 있다고 한다고 해서 법과 원칙을 이야기해. 지 법과 원칙은 뭐야? 가족과 측근들 수사 안 하면서 조국 장관네만 문재인 정부 힘든 것만 수사한 게 법과 원칙입니까? 근데 무슨 외교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 외교는 내가 누군가 물어보면 한마디 하겠다. 국익에 맞춰서 한다고. 그 정도 워딩이 생각이 안 납니까? 이게 사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을 항상 뭔가 막히면 쓰는 말이에요. 검찰 출신으로서 그냥 아무 데나 써도 대충 맞거든. 근데 이거를 캠프에서도 오늘 뭐라고 실드치냐면 이거는 뭐 국제법 같은 이야기를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국제법 같은 소리 하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무식한 답변을 한 게 대서특필이 돼야 되는데 어이없이 부산 재미없다 뭐 이런 거를 띄우니까 아니 독서 열심히 했다잖아요. 얼마나 편파적인지 아시겠죠. 아니 내가 봤을 땐 윤석열 저러다가 진짜로 저 백악관 압색하는 거 아닌지 몰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너는 나를 모욕했어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천공스승한테 백악관 압색 날짜를 받아오라고. 저 부산에 가면 백악관 나이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식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요. 우리가 정말 모셨던 마차님보다 더 무식해요 지금. 그랬었어? 정치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무속에 꽂히는지 모르겠는데 천공스승이 우리나라가 2025년에 통일이 된대요. 그럼 봐봐요. 이게 천공스승 말이 맞다면 윤석열이 될 리가 없구만. 그러니까 윤석열이 2017년도에 일촉즉발의 한반도 로켓맨 상태로 돌려놓겠다고 했거든. 그럼 윤석열이 아니란 얘기를 아까 얘기했잖아. 그 얘기한 게 당신은 대통령이 되니까 안 돼. 예, 당신 수용자가 네, 되는 거야. 네. 수용자가. 자, 윤석열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또 해프닝이 하나 있었죠. 박근혜의 재판. 요소수에 대한 질문을 한국어로 했는데 요소수는 핵심 산업의 필수 불가결한 희귀 광물이라고 내가 웃음이 터져가지고 옛날에 박근혜 기억들 나시죠? 고춧가루를 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야, 그 희귀 광물 내 오줌 속에도 있다. 임마. 참 씨. 박근혜가 그때 선거운동할 때 고춧가루 보면서 아. 고추로 만든 가루 이건 굉장히 귀하요 했던 거랑 똑같은 짓 하고 고춧가루가 좀 비싸긴 하지. 아니 저 사람 저기서도 이 요소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수입선 다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끝났어. 뭐 어쩌라는 거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에 검사들 정도 되면 똑똑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아, 역대급 무식해. 얘는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몰라. 자기가 광물 생산지이잖아 지금. 윤석열도 광물 생산할 수 있어요 지금. 광산이구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산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산이고 언론입니다. 아이고 빛나는 광산이야. 아니 사실 아까 박근혜가 그랬잖아. 고춧가루는 고추로 만든 가루라고. 박사님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명나는 명이 나은 알. 그게 뭐 어때서? 성렬이랑 한번 배틀해봐. 박사님은 일반인이잖아요. 대선 후보는 저렇게 무식하면 안 되지. 아이고 진짜. 고추로 만든 가루. 아주 귀한 거네. 그 고추가 그 고추가 아니야. 코코메디카. 나 환장하겠네. 자, 여러분, 윤석열이 집권한 벌어질 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웃자고 하는 건데, 어지러워. 이것 좀 읽어주세요. 지금 안 웃기시는 분이. 어지러. 나 웃음 못 참겠어서. 시민님 읽어봐요, 이거. 안 보일 텐데. 화면이 나오잖아. 자, 이걸 봐. 전두환 통치를 계승. 윤석열이 되면, 네. 두 번째, 집 없는 사람은 청약 통장 금지. 이거 어떻게 읽어? 세 번째, 보신탕 장려법 제정. 먹는 게 따로 있으니까요. 네, 식용계 따로 관리하고. 네 번째, 팔다리를 사용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프리카로. 야, 잠깐만. 마찬가지가 이거 나 못 읽겠어. 아니, 이게 팟캐스트로 나가면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이거 화면이라도 있지. 네 번째. 자, 정색하고. 자, 애국감 불러. 네 번째, 팔다리를 사용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프리카로. 다섯 번째, 주 120시간 노동 활성화. 이거 어떻게 참어? 내가 할래. 여섯 번째, 검찰의 고발사주 권한 부여. 일곱 번째, 통장 잔고 위조 합법화.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아이고 왜 이래 진짜. 여덟 번째,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 먹도록 제도화. 아홉 번째, 암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임상 실험. 열 번째, 메이저 언론이 아닌 다른 곳은 다 폐쇄. 아이고, 무셔라. 11번째, 전집 활성화. 12번째, 나와바리 등 일본어 사용 활성화. 13번째, 후쿠시마 생수 공급. 아이고, 친환경이다, 씨발. 나 진짜. 어지러워. 최근이 갔네, 진짜. 아이고, 배야. 아니,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이야기긴 했지만, 우리가 박근혜 무식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최강인데요? 그러니까 사법시험을 내가 봤을 때 나는 컨닝했다고 나는 확실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네가 구수까지 하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니면 지 아버지가 시험지 빼돌려가지고 합격시키지 않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옛날에 사법고시 컨닝한 사람 있었어. 그거 처벌받는 사건도 있었어. 우와, 거기서 17년이란 나도 모르는 걸 부모님 알고 계셨어. 실제로 저 학력고사인가 수능인가도 시험지 빼돌린 적도 한 번 있었고요. 말도 안 돼. 사람이 기본적으로 10마디를 하면 한 마디는 실수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실수가 아닌 거를 실수라고 막 그 논란으로 만들고 윤석열 이야기 나오면 조용히 덮어버리지. 예. 야, 그 오죽했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좀 소환해 드렸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석열 본부장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무식함은 더 큰 리스크다.